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잘? 네, 잘 들립니다. 네. 다 들어오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수 인생 처음으로 강의실에 와봤는데요. 제가 원래 제가 코로나와 동시에 와가지고 맨날 책상에서만 수업을 하다가 오늘부터 처음으로 강의실에 와봤는데, 이 강의실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스마트 강의실이라 그래가지고 뭐 조별 수업이 좀 가능하게 하면서 막 주변에는 스크린들이 무슨 시간과 정신의 방처럼 여기저기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수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막 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큰 스크린에서 지금 보이고 있고, 여기 있죠, 여기 요거. 네, 이런 게 제 앞에도 있어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책상이 6개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 한 3조 정도 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시게 될 텐데, 이제 서울대가 전체적으로 10월 18일부터 대면 강의로 전환된다는 거를 들으셨나요, 혹시?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다 수용을 할 수는 없고 한 3조 정도 일단은 자원을 받을게요. 근데 자원이 안 되면은 뭐 랜덤으로 선택을 하든지 해서 이 방에서 한 3조 정도는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조교분이 카메라 하나 돌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생긴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많은 모니터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연휴를 잘 보내셨길 바라고, 이제 컨텐츠가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앞으로 급격하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20일까지 마음의 결정을 심사숙고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되도록 남아서 완주하시기를 이제 응원을 하지만, 혹시 드랍을 하시더라도 웃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혹시 조 편성이 막 망가졌다, 우리 조가 폭파됐다 그러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재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영상으로 솔팅, 서칭 이런 알고리즘들을 처음으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좀 더 나아가서 솔팅 좀 더 어렵고 괜찮은 것을 소개를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빅 O라는 또 되게 유명한 노테이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나운스먼트는 당연히 오늘도 숙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10월 10일까지 마감이니까 꼭 까먹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8일부터 대면 강의 트렌드가 되는데, 저희는 화목 수업이니까 10월 19일부터 하이브리드 렉처를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자원자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다들 비대면에 안락함이 있어서 자원자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랜덤으로 제가 지정을 해드릴게요. 혹시 조랑 상관없이 자발해도 되나요? 네, 청강생 분들은 당연히 오셔도 되죠. 아, 네. 네, 조랑 상관없는 분들은. 오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라도 DM으로 알려주시면 되고, 홍은지 학생은 일단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면, 서치랑 솔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는데, 왜 이거를 배웠냐면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처리해서 뭔가 괜찮은 결과물을 이제 정리해 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솔팅을 무조건 쓰게 되죠. 우리가 엑셀에서도 맨날 쓰는 게 솔팅이고, 그래서 솔팅이 얼마나 이피션트하게 되는가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역사 대대로 연구해 오던 항목입니다. 진짜 밥 먹듯이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서치가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솔팅을 하는 이유가 잘 찾으려고 솔팅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래서 서치는 솔팅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편하고, 그 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이제 찾아서 이제 가져오는 그런 게 이제 서치 알고리즘인데, 서치 알고리즘 2개를 배워봤습니다. 리니어 서치는 되게 이제 무식한 방법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하나 다 내가 원하는 걸 찾을 때까지 다 뒤져보는 방식이었고, 마이너리 서치는 만약에 리스트가 솔팅이 돼 있다면,
솔팅이 돼 있다면 그 특성을 10분 활용해서 설치를 빠르게 하는 건데 키 컨셉은 이거죠. 반으로 쪼갠다. 반으로 쪼갠다. 중간을 먼저 찌르고 중간을 찌른 다음에 크냐 작냐를 따져서 반을 날려버린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컨셉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배우실 때 되게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검색하면 별로고 반을 쪼개는 어떤 사고방식이 안에 있으면은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팅, 셀렉션 솔트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솔팅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가장 작은 엘리먼트를 뽑아가지고 솔팅이 되어 있는 부분의 오른쪽 끝에다가 갖다 놓는 방식이 이제 셀렉션 솔트였고, 인서션 솔트는 솔팅이 안 돼 있는 부분에서 제일 왼쪽 거를 갖다가 솔팅이 되어 있는 부분에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넣어주는 게 인서션 솔트였고, 둘 다 5의 n제곱이라는 걸 지금 아직 안 배우셨을 텐데, 타임 컴플렉시티가 엘리먼트 개수가 n이라면 n의 제곱에 비례하는 순서로 이제 컴플렉시티가 늘어나는 걸 봤고, 인서션 솔트가 실제로는 약간 더 느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스왑을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컨텐츠인데, 오늘의 컨텐츠는 처음에 빅 O 노테이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팅을 좀 더 괜찮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리니어 설치에서 바이너리 설치로 왔듯이 솔팅도 셀렉션 솔트나 인서션 솔트에서 멀지 솔트로 오면 반으로 쪼개는 컨셉이 이제 여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고 컴퓨터는 신나고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럼 빅 O 노테이션 첫 번째 타임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프로그래밍 코스트, 저번 시간 조교 Q&A 세션에서도 약간 비슷한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코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코스트가 낮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이때 이제 첫 번째 타입의 코스트는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종류의 코스트예요. 실행할 때 걸리는 시간, 실행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냐. 그래서 개발 단계는 끝났고 그걸 실제로 시간을 돌릴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얼마나 잡아먹을 것이냐. 이제 두 가지 사이에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계산해서 사람 프로그래머들이 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메모리를 조금 썼는데 타임이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또 안 좋으니까 약간 메모리를 희생해서라도 타임을 좀 줄이고, 이런 왔다 갔다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엑스큐션 코스트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이피션트한 프로그래밍을 개발했는데 50년 걸렸다. 그럼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쓰일 거냐라는 실제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실생활에선 무지하게 중요하고 기업들도 되게 이걸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데, 이 코스에서는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코스에서 포커스가 아니지만 실생활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디벨롭먼트 타임인데요. 엑스큐션 타임도 타임이지만 디벨롭먼트 타임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경쟁 사회에 살고 있고 가장 먼저 뭘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는 구조의 사회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빠른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한 일주일, 2주일 늦게 개발했다. 그럼 이제 나는 이미 묻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도 중요하지만 first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development time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를 글로써 대할 때 readability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는 대학원생 때는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대학원 때는 나 혼자 개발하고 나를 위한 프로그램만 짜잖아요. 근데 실제 컴퍼니에서는 내가 짠 프로그램을 남들이 보게 됩니다. 팀원들이 서로 읽어보고 내가 프로그램을 이상하게 짜놓으면 다른 팀원들의 업무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고 이제 짜증 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나는 팀에서 제대로 코딩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코멘트 이런 거 다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실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함수 이름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modifiability, 뭐 maintainability 이런 게 내가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완벽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 실생활에 있는 모든 걸 다 이해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진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중에 고객의 니즈가 바뀐다든지 하면 프로그램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특이한 스타일로 코드를 짜놓으면요, 업데이트할 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잘 될 만한 유연한 구조, 일반적인 지네릭한 구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놔야 나중에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때 훨씬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코드를 기업 스케일로 개발하고 대규모 고객들에게 디플로이하면 개발 시간보다는 메인테인 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뭐 대규모 게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RPG 게임 같은 거 하면 맨날 나오는 게 에러 나오고 그거 고치고 하루 걸리고 이틀 걸리고 네, 그런 거죠. 개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쨌든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잘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약간 조심해야 될 부류의 성격은 코드가 너무 더럽다고 막 불평을 너무 쉽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사실은 더러운 코드가 실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깨끗하게 만들고 싶고 더 빠르게 만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조금 그런 엑스큐션 코스트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순수한 관점에서 개발자들 다 실력 없네 막 이렇게 치부하는 이제 편협된 사고는 이제 벗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메모리 컴플렉시티도 중요하지만 타임 컴플렉시티를 여기서 주로 따질 텐데요. 타임 컴플렉시티를 어떻게 매저하나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실제 시간을 재는 거예요. 실행을 시켜놓고 뭐 시계로 재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직접 컴퓨터에 있는 시계로 잴 수 있겠죠, 시간을.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쉬워요. 파이썬에서 타임 모듈 불러다가 시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이제 빼면 되는데, 그리고 이건 실제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실제 시간. 근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내 컴퓨터가 딴 거 아니라 바쁘면 이 알고리즘에 100% 집중하지 못하고 딴 걸 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하느라고 알고리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럼 내 컴퓨터의 환경이 계속 바뀜에 따라서 시간이 계속 바뀌니까 일관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내 컴퓨터에서 실행하던 알고리즘을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하면 또 시간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뭔가 일관된 매저를 제공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단점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있는데 이런 거거든요. 오퍼레이션들, 뭐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 개수 아니면 뭐 플러스 연산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인풋 사이즈에 따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인풋 사이즈가 n이면 이제 오퍼레이션 수가 몇 개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쫙 더했더니 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막 이런 식으로 n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의 장점은 머신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머신에 돌리지 않아도 내가 알고리즘 코드만 보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n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n이 정말 클 때 어떻게 알고리즘이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너무 싫죠, 사실. 그냥 간단하게 엔터 딱 치면 타임을 줬으면 좋겠는데 막 하나하나 읽어보고 계산하고 이런 게 너무 싫고, 이게 실제 시간도 아닌 어떤 가상의 시간이라는 점, 이게 좀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이 좋게도 우리는 이 n에 따라서 완전히 정확하게 뭔가를 계산하는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보통 이 n에 대해서 계산할 땐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asymptotic behavior에 관심이 많아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n이 무진장 클 때 어떻게 동작할 거냐. 그러니까 n이 10일 때, 20일 때에 막 트리키하게 막 21이냐, 22냐 이런 거에 딱히 관심이 없고, n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때 어떻게 동작하느냐가 이제 관심사기 때문에
n이 되게 클 때를만 고려하면 좀 간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 계산을. 그래서 이게 이제 굿 뉴스죠. 그래서 count possible operation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니어 서치가 이렇게 있었네요. 리니어 서치에서 인풋 사이즈가 n이라고 하면 오퍼레이션 수이 같다, 같은지 따지는 연산이 총 몇 개 들어갈 수 있죠? 최소 1개에서 처음에 찾으면 1개고 끝까지 찾았는데 없으면 n개. 그러니까 1에서 n 사이의 임의의 수가 되겠죠. 셀렉션 솔트의 경우에는 이것저것 많아요, 되게. 뭐 이런 어사이먼트 오퍼레이션도 있고 이런 비교 오퍼레이션도 있고 여기 어사이먼트 또 있고 여기 또 어사이먼트 있네요. 이게 각각 다 몇 개인지 원래는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될 텐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스몰 리스트 이거는 그냥 for 룹이 돌아감에 따라서 계속 실행되니까 n번. 그런데 이 for 룹 안에 있는 또 하나의 for 룹은 1부터 돌아가는 게 아니라 i 플러스 1부터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mall list equal j 이 어사이먼트는 이 조건문이 붙는 바람에 이제 0에서 최대 중에 임의의 조건문이 이제 성립할 때만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와핑이 n번.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for 룹에서는 벗어난 상태니까 n번. 그래서 이걸 일일이 계산하는 건 이제 너무 하여튼 싫다. 제 포커스는 이거예요. 이런 걸 일일이 하는 게 좀 싫다. 그래서 어떻게 간소하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어심토틱 어널리시스가 어심토틱하지 않은 어널리시스랑 뭐가 다른지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자, 알고리즘 1과 2가 있어요. 자, 알고리즘 1은 이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이 이제 인풋 개수가 x축이고 y축이 타임 컴플렉시티라고 칠 때 이제 지금 보면 x가 0에서 100, 여기서는 0에서 뭐 400, 여기서는 0에서 4000인데요. 자, 알고리즘 1은 이 n제곱의 오퍼레이션이 있고 알고리즘 2는 500n 오퍼레이션이 있대요. 그럼 알고리즘 1은 n이 작을 때는 사실 더 빠릅니다. 여기가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n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서 크로스가 되고 그 다음에 n이 진짜 크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n이 정말 크게 되면 이제 말도 안 되게 성능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ymptotic behavior라 함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동작하게 될 거냐. 그래서 specific value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펑션의 모양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양새가 2차 함수면은 위로 곡선으로 해서 올라갈 테니까 곡선으로 해서 올라가면 뭐 나중에 밸류가 커지면 언젠가는 역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 제가 일부러 500이라고 써놨는데 500보다 더 크게 예를 들면 10,000, 20,000, 30,000 이렇게 붙여놔도 사실 n이 커지면 별 의미 없다는 겁니다. n제곱이 결국은 역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asymptotic behavior를 찾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이거를 order of growth라고 합니다. order of growth. order가 중요하지 specific value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타임 컴플렉시티를 좀 더 포멀하고 심플하게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자, order of growth를 이제 찾는 방법을 좀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worst case만 고려하면 돼요. worst case만 고려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0 to 뭐 n 제곱, 그럼 여기에 있는 best case, worst case가 아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symptotic behavior는 결국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worst case만 고려하면 돼서 이런 복잡한 걸 날려버리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only one operation that has the highest order of growth. 자, 지금 order of growth가 가장 high 한 것만 남기면 돼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지금 n 이거는 일단 다 order of growth가 낮죠.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이 중간에 있는 두 오퍼레이션에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둘 다 n 제곱인데 두 개를 다 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남기면 됩니다. 우린 대표자만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임의로 얘를 날렸어요. 이 세 번째 걸 날려도 되는데 두 번째 걸 날렸다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오퍼레이션이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얘도 지금 n제곱도 있고 n도 있잖아요. 그럼 이 내부에서도 lower order term은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2로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이 컨스턴트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컨스턴트도 의미가 없어서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order of growth, worst case order of growth는 n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selection sort의 time complexity는 n제곱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빅 O 노테이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빅 O 노테이션을 약간 포멀하게 디파인을 하면 자, 만약에 tn이 n을 인풋으로 갖는 t라는 함수가 order of growth를 가진대요. order of growth를 가지는데 fn이라는 함수랑 order of growth가 비슷한 거예요. 혹은 더 작은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tn을 빅 O라는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fn에 빅 O 노테이션을 박은 다음에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포함은 아닌데 사실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수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fn이 만약 n제곱에 비례해요. order of growth가. 그럼 여기다 빅 O를 붙여놓으면은 일단 이게 n제곱에 비례하는 텀이 되는데 tn이 order of growth가 n일 수도 있고 뭐 n제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컨스턴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n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tn은 빅 O 노테이션으로 그냥 5의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매스매티컬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기호를 쓴다는 얘기는 어떠한 k라는 컨스턴트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tn이란 order of growth가 k 곱하기 fn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언젠가는 작거나 같아진다 라는 거죠. a가 엄청나게 커질 때. 그래서 뭐 사실 근데 이거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를 뭐 엄청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order of growth를 머릿속에 일단 박아 놓으시면은 실제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mple인데 지금 다양한 함수인 tn이 있어요. tn이 있는데 얘네 order of growth를 비고 텀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한 30초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각 해보실래요? 이제 답을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 5의 n5죠? 여기 5의 n제곱은 일단 작으니까 없애버렸고 5n5가 남았는데 이 5가 컨스턴트니까 날려버렸고 그래서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n분의 1이 오히려 더 작죠. 100은 유지라도 되는데 n분의 1은 감소하니까 얘를 날려버리고 100을 남겼는데 컨스턴트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1로 대표주자 1로 통일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코사인은 사실 뭐 증가하는 함수가 아니죠. 계속 왔다 갔다 오실레이션만 하는 함수죠.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사실 의미가 없고 그래서 날리고 n제곱이 남아서 여기 n제곱이 여기로 갔습니다. 컨스턴트 50은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이 맨 마지막 거는 n제곱보다 지수함수로 들어가는 게 당연히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지수함수 쪽을 살린 상태에서 order of growth를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컴플렉시티 이 빅 O 노테이션에 익숙해지고 제가 만약에 ON으로 짜세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인지 딱 아셔야겠죠. 뭐 for loop 하나 정도로 다 소화가 되는 알고리즘을 짜야 된다는 뜻이겠죠, 아마. 그래서 5의 n제곱 하면 뭐 for loop 속에 for loop 하나 정도 더 들어가도 뭐 상관없고 뭐 이런 개념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자면 만약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우리는 타임 컴플렉시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n에 따라서 그리고 이 n에 따라서 나타낸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빅 O라는 노테이션으로 좀 간소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고 이 빅 O 노테이션은 worst case order of growth를 나타내고 이것이 asymptotic behavior를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